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자랄 교알못 한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교통은 잘 짜여진 예측을 통해서 계획이 수립된 후에 현실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통 예측은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해 주실 교자랄 모십니다. 국립공주대학교 김인희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 알아볼 건데요. 지난번에 거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 오늘 알아볼 건데 간단히 얘기해 주시죠. 네, 거시적 시뮬레이션이랑은 다르게 미시적 시뮬레이션은 단일 차량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만들어진 툴입니다. 그래서 차량의 위치, 속도 같은 디테일한 속성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죠. 시각적으로 우월한 면이 있어서 교통 영향평가 같은 데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시적인 거는 좀 더 큰 도로 설계할 때 네네. 쓰지만 미시적인 건 개별적인 차량이나 보행자 네네.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군요. 네네. 자,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교알못의 기본 실력 향상을 위해서 Yes or No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네, Yes or No 첫 번째 퀴즈 드립니다.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은 개별 차량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다. 쉬운데요?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Yes 가겠습니다. 이거 좀 트리키한데 네. 예스도 될 수도 있고 노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합니다. 네. 네, 설명해 주세요. 네,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은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 자전거, 피임 이용자, 대중교통 이런 모든 교통수단의 행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더불어서 교통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교통수단 간의 교통 흐름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적의 신호를 설계한 후에 얼마나 좋은 교통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지가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문제에 함정이 있었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은 배우기가 어렵다. 거시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미시적인 것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No 하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도 한나 씨와 마찬가지인데요. 시뮬레이션 상의 네트워크나 차량, 보행자, 신호 등을 입력을 시키면 이 미시적 시뮬레이션은 3D로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되게 직관적이라는 네.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네. 기본적인 입력값들만 잘 갖추어져 있으면 실제와 굉장히 비슷한 도로 환경을 금방 구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배우기에 굉장히 좋은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가 퀴즈 좀 실력이 조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잘하면 미시적 시뮬레이션이 필요 없다. 맞는 말 같아요. 빅데이터 분석을 잘하면 아무래도 미시적인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Yes 가겠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으셨는데요. 네. 틀리셨네요. 자만하다가 이렇게 됐네요. 네, 그 빅데이터 분석과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시간을 분석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짧은 미래는 빅데이터로 예측할 수 있는데요. 되게 먼 미래는 그렇게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미시적 시뮬레이션이 꼭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빅데이터와 미시적 시뮬레이션이 같이 공존해야지만 더 먼 미래까지 네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PTV 그룹에서 최근에 릴리즈한 화면인데요. 네. 5개의 다른 교통수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왼쪽에서부터 개인 승용차, 버스, 트램, 자전거, 보행입니다. 각각의 통행수단에 200명의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개의 모든 교통수단이 빨간 선상을 통과하는 시간을 세팅해 놓고 네. 각 도로의 폭을 설정하였는데요. 이 동영상에는 200명의 사람을 출발시키기 위해 대략 32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됐는데요. 네. 각 교통수단이 필요로 하는 도로 폭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네네. 자가용은 28m, 버스 3.5, 트램 3.5, 자전거 16.9, 보행자 4.3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이 시뮬레이션 상에서도 우리 교통이 지향해야 할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이동시키는데 일반 자동차는 너무 많은 도로 용량이 필요로 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교통도 좀 더 이용하고 모터를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마이크로 모빌리티, 보행을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 비디오에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영상을 통해서 참 많은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항상 다들 알지만 쉽지 않은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라는 그렇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교자랄 교알못. 네, 미시적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미시적 교통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고 어, 있습니다. 네. 우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은 교통 영향 평가라고 있습니다. 네. 교평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어떤 건물, 뭐 오피스, 슈퍼마켓, 아파트 등이 새로 들어서면 이에 따른 유발 교통량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기존 도로에서 교통량이 늘어나서 막 막히게 되고 네. 그러면 정체되는 교통량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을 시뮬레이션 상에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도로 차선을 늘리든지 신호 현실을 조정해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많다고 하셨는데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대중교통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 어떤 노선이 최적의 노선인지, 그리고 시간표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정류장은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보행자 분석도 가능하죠? 네, 보행자는 대중교통과 함께 보통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서울역인데 기차에서 내려서 보행자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어떤 구역이 밀도가 높고 어떤 구역이 밀도가 낮은지를 분석해서 보행자들을 분산하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외에도 사실 큰 공항 설계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인체국제공항에 차량 및 보행자가 모두 통합된 시뮬레이션을 구축해놓고 테러시 이용객을 대피할 수 있는 계획, 차량 및 이용객 혼잡 관리 방안, 공항의 최적 동선 체계를 설계한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더 있나요? 네. 많다고 하셨는데. 네, 또 이게 주차장도 할 수 있거든요. 네. 몇 대의 주차면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각도로 주차면을 설계하는 게 그 공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미시적 시뮬레이션도 역시 수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네,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있는데 차량 추종 이론과 차선 변경 이론이 있습니다. 네. 차량 추종 이론은 한나씩 운전하시면 앞 차량을 계속 주시하면서 가실 거잖아요. 네. 네, 앞 차량을 어떻게 따라가는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네. 그런 다음에 앞 차량이 좀 서거나 속도가 줄어들면 차선을 변경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차선을 변경해야 될지를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모델링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져서 네. 이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자율주행을 비롯해서 새로운 모빌리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 시뮬레이션의 가장 큰 장점이죠. 네. 시뮬레이션은 그간 존재하지 않았던 통행 수단 그리고 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사전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자율주행, 스마트 모빌리티, 시그널 같은 거, 네.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이걸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해보기란 어려운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효용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해보는 것이 이제 우리 그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네. 뭔가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예요. 뭔가 그 사람이 없이 운전하는 자동차도 그렇지만 그 자동차가 잘 움직이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 교통이란 분야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비적 조사와 검토 그리고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시뮬레이션이라는 도구가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국립공주대 김인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